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성희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로 끝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방역 조치와 관련해 음식점과 카페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운영 방식과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그 경제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겁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주말을 맞아 교회의 방역 조치 준수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충남에서는 비대면 예배가 의무지만 지난 주말 2천여 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협조를 교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에는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전공의협의회의 업무 중단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촌각을 다투는 의료 현장이 멈춰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관계 부처에 피해 환자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신도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 연결합니다. 자, 유승용 기자,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어제 하루 확진자가 17명이었는데요. 광주시가 조금 전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도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확진자 가운데는 광주 북구의 성림 침례교회발 연쇄 감염 관련이 많았는데요. 광주시는 오늘 확진자 5명 가운데 2명도 이 교회 감염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확진된 이 교회 신도와 접촉한 사람들로 파악되는데요. 이 관련만 지금까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탁구 동호회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고 뷔페 식당 관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광주에선 지난 사흘 동안 신규 확진자를 더하면 60명을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시가 방역 수준을 강화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는 어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우선 2주 동안 광주 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행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는 겁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 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같은 집단 체육활동과 실내 집단 운동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전라남도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순천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에서는 어제 한살배기를 포함한 일가족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밤사이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목포에서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완도에서도 처음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청산도에 거주하는 80대 부부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을 방문했다가 만난 자녀의 지인이 확진이 나오자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도 밤사이 6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감염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대구 상황입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지은 기자, 대구에서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요양원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7명이 대구 서구의 보배 요양원에서 지내던 고령의 여성들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지난 17일 확진된 서구 거주 60대 남성 A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감염된 상태로 요양원에서 선교 활동을 벌인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요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입소자 전원을 대구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진단 검사에서 이들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감염 초기부터 입소자들을 관리했던 만큼 이들로 인한 추가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원 확진자 외에 다른 확진자 5명도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 있는데요. 동구에 사는 50대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만난 수성구 거주 60대 목사와 아내, 신도 2명까지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대구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3차 감염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또 대구시 자체 조사에서 50대 목사의 아내와 자녀 2명, 수성구의 한 병원 50대 방사선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집회 참석자 명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준희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0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90명으로 총 14,551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4,2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6명, 치명률 1.66%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45명, 경기가 112명, 인천이 27명, 광주 17명, 충남 9명, 강원 3명, 전남 12명, 대구 8명, 부산 경남이 8명, 2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 이하 수준을 유지해왔던 물가 상승률을 당분간 2% 이상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둔 저금리 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 정책 기조 변경을 공식화했습니다.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채택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 평균을 2%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상한이 아닌 평균치로 조정해 상승률이 2%가 넘어도 용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2%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Inflation that is persistently too low can pose serious risk of the economy. 파월 의장의 발언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온 연준의 30년 전통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밝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만 6천 건, 3월 한때 687만 건까지 치솟은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고용 안정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People who worked in those industries will struggle to find work, and again, we need to support them.
따라서 저금리를 통한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서해 해상을 통해 북상하면서 북한에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일대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8호 태풍 바비로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일대를 찾았습니다. 황해남도는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로 어제 오전 태풍 바비가 지나가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옥수수 대가 넘어지거나 벼잎이 상한 곳이 많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시찰은 태풍이 지나간 직후인 어제 오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다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의 지시가 나온 즉시 안전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적었다며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농작물 피해 복구에 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을 모두 동원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나온 이후 재해 상황을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태풍 특보 방송을 편성해 피해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태풍 8호가 지금 평양시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 바람 속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태풍 피해 이후 즉각 현장에 등장해 상황을 챙긴 것도 변화된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1%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64포인트 상승한 2359.09에 코스닥은 9.22포인트 오른 845.6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한 저금리 정책 발표에도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물류 제지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진행된 배터리 분리막 특허 관련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방문 기록 작성에 대해 독일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미장원이나 음식점 등에 들어가면 꼭 기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이에 직접 써야 합니다. 나와 남을 위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다들 수긍하고 있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어야 하는 것이 지겹고 적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넘어다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Offener Kasten, ein Imbiss und Biergarten, da sollte man den Zettel einwerfen und der war überfüllt. Hätte man im Grunde genommen die Zettel ausräumen können. 업체 측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해도 보통 3, 4주씩 보관했다 처리해야 하는 게 번거롭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생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매업의 온라인 판매가 빠르게 성장해 소비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문을 연 베이징의 한 생선 요리 음식점은 코로나19 때문에 개업한 지 몇 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온라인으로 영업 장소를 바꿨는데요.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도 음식점에서 먹는 요리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포장에 특별히 신경을 쓰자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둥성 포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 가구업체 2,000여 개를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帮助企业来怎么样线上推广自己的产品，怎么样直播把产品的优势讲出来，怎么样布置整个。 특히 3D 전시장을 만들어 바이어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가구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자 상담 고객은 4배,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무인 우주 보급선 고노토리가 11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노토리. 昨日無事全てのミッションを完了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고노토리는 그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 한 번에 최대 6톤의 물자를 싣고 9번에 걸쳐 물과 식량 등을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노토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3년 처음 고노토리에 대한 구상이 나왔을 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를 바꿨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과 고노토리를 나란히 달리게 한 뒤 우주 비행사가 로봇팔로 고노토리를 잡아서 도킹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첫 구상이 나온 지 16년 후인 지난 2009년 마침내 첫 도킹에 성공했고 이 방식의 안전성이 인정되면서 미 수송선에도 같은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부 도시 야브네의 고대 유적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금화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 묻혀있던 진흙 항아리 속에서 금화 총 425개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인데요. 대략 1100년 전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전들은 모두 순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금화를 처음 발견한 주인공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 지역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אז ראיתי דברים שנראים כמו עלים, שבאתי לפנות אותם ואז אמרתי שאולי זה בעצם מטבעות, אז התכופפתי להסתכל. בהתחלה מצאתי בערך 3. 이처럼 특별한 고대 보물 발견 사실에 자원봉사 참여 학생들도 고고학자들도 모두 놀라고 기뻐했는데요. מה שמייחד את המטמון הזה זה קודם כל שאין הרבה מטמוני זהב או מטבעות זהב מהתקופה הזאת.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은 이처럼 완벽한 상태로 1100여 년 전에 금화를 발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발견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21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들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175명의 평균 재산액은 28억 원이었고 100억대 자산가는 8명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재산액은 28억여 원입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평균 49억 1천여만 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4억 6천여만 원, 정의당은 4억 원 정도였습니다. 통합당 의원들 평균 재산은 민주당의 3.4배, 정의당의 12.2배였습니다. 상위 10명 중에선 미래통합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건설사 대표 출신의 통합당 정복민 의원이 914억 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12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던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109억여 원으로 상위 10명 안에 포함됐습니다. 신고한 의원 가운데 100억대 자산가는 모두 8명이었습니다. 하위 10명 중에서는 민주당이 8명, 통합당이 2명이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5억 8천만 원의 채무 등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통합당에선 지성호, 배현진 의원이 하위 10명 안에 포함됐습니다. 초선 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초선 149명 가운데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3주택자였고 2주택자는 30명이었습니다. 건물 가액 기준으로는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가장 많았는데 남편 명의로 된 강남 대치동 건물 3,200제곱미터와 논현동 연립주택 등 모두 176억 5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수차례 개봉이 미뤄졌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테넷이 이번 주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 밖에 개봉 영화 소식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단어를 꼽자면 압도적이다, 그리고 어렵다입니다. 인셉션, 인터스텔라를 만들어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이번에도 시간이란 주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기술을 이용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악당이 있고 비밀 조직 테넷은 이를 막으려 합니다. We're trying to prevent World War III. 복면을 쓴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는 도입부부터 보잉 747 비행기 충돌 장면,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협공하는 자동차 액션 장면까지 감독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만의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관통하는 시간의 역행, 인버전이란 개념을 당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감독은 치밀한 계산하에 곳곳에 물리학 개념을 녹여내는데 이를 단번에 100%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킵손의 검토를 거쳐 탄생한 이 작품을 즐거운 숙제로 받아들일 관객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흥행 성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저씨가 사랑 얘기 하나 해줄까? 재중동포 장률 감독의 12번째 작품도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과거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던 두 남성과 낯선 여성이 함께한 꿈인 듯 현실인 듯 묘한 여행길을 그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계속 개봉이 미뤄지다 드디어 관객을 만나게 된 감독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면 빚을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빚이라도 관객들인데 어떤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개봉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거제 호우경보가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호우경보 지역에는 1시간에 2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전라도 동부 내륙, 경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30에서 8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20, 많은 곳은 60mm로 강우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폭염도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과 대전, 대구가 34도, 제주가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매우 높아 더 꿉꿉하고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 식지 못한 열기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태풍 바비는 물러났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경에 9호 태풍 마이삭으로 발달해 다음 주 중반에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있어 태풍 진로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